안녕하십니까, 문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명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스튜디오 조명인데 생긴 건 이제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메이커는 고독스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명은 AD600BM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는 고독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조명은 다른 회사의 제품일 거예요, 아마도. 여태까지 고독스를 이제 사용한 적은 없는데 일단 원리는 비슷하니까 실물을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명에 보시면은 일단은 옆에 이렇게 핸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던지 이 뒤쪽에 있던지 이제 그 조명을 만질 수 있는 핸들이 있는데 이걸 여시면 이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앞뒤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할 수 있는 핸들이 있고요. 요거는 만진 후에는 꼭 끝까지 잠가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 옆에 보시면 이 조명은 옆에 있지만 다른 조명은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면에, 이쪽 면에. 지금 여긴 옆에 있어요. 보시면 3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조명의 파워를 32분의 1로 조절을 했다는 뜻이에요. 돌려보면은 1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1분의 1이 나왔죠. 그러면 이 조명의 풀 발광, 이 조명이 낼 수 있는 최대 큰 광량을 내는 게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면 250분의 1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분수가 2배 간격이 갈 때마다 스톱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1분의 1에서 2분의 1로 움직였으면 얘가 낼 수 있는 풀 발광의 절반이 됐기 때문에 이 절반의 값이 F16이었으면 1분의 1은 F22가 되는 거고 4분의 1로 움직이면 F22에서 16, 11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8분의 1은 8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 스톱 관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조명마다 거의 다 대부분 맞는 건데 단 하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꼭 그렇게 딱 맞는 값이 나오진 않고 아주 미세하게는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조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명에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온오프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이걸 길게 누르면 이 조명은 꺼지게 되어 있고요. 다른 조명 같은 경우에는 똑딱똑딱 하는 스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스위치로 켰다 껐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 영상에서 장비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명이 있었고 조명 앞에 이제 부착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었어요. 이제 표준 반사각, 배경 반사각,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우산, 뭐 허니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시험장에 입장하시면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돌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 돌기가 있으면 이 조명에 보시면 똑같이 돌기가 안쪽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춰서 넣으신 다음에 돌리시면 딸깍하고 이제 고정이 될 거예요. 안 빠집니다. 빠지지가 않는데 딸깍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고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꼭 딸깍하는 소리가 나게끔 이제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고정을 시킨 후에는 빠지지 않아요. 빼려면 이제 이런 릴리즈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돌려주면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표준 반사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라이트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런 배경 반사각과 이런 허니컴이 있는데 배경용 반사갓은 허니컴이 장착이 되지 않아요. 장착이 되지 않고 허니컴을 사용하려면 표준 반사갓을 사용하셔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이쪽에 보면 스프링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보면 무슨 이렇게 비닐로 된 이런 하얀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요런 손잡이가 있는데, 자, 이 손잡이가 우리가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잡으시고 그대로 표준 반사갓에 밀어 넣으시면 장착이 됩니다. 요령은 요거 조금 어려워요. 안 해보신 분들은 요 스프링이 먼저
반사가 쪽에 들어가고 그대로 힘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뺄 때는 이 흰색 부분 손잡이를 잡고 빼시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거꾸로 들어가면 장착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들어는 가요. 근데 뺄 때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손잡이를 확인하시고 장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강과 보조강에 이제 달아야 되는 것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공개 문제에는 주강에는 엄브렐라, 보조강에는 그 소프트박스나 디퓨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조명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이 표준 반사각부터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조명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다 우산을 달아야 돼요. 우산을 달아야 되는데 포맥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꼽는 구멍이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어요. 여기로 이쪽으로 이제 우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 구멍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반사갓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을 거예요. 자, 돌려보면은 이쪽에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로 우산이 들어가서 그 우산대가 여기를 관통을 해서 고정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사갓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우산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구멍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겠죠. 구멍이 지금 이 위쪽으로 뚫려 있거든요. 여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장착해야 되는 조명에서는 이 구멍을 잘 맞춰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에서는 이 아래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조명 반사갓의 구멍도 아래쪽으로 뚫리게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조명 반사갓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게끔 장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마다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한번 빌려서라도 실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우선 장착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조명에 있는 구멍과 반사갓의 구멍을 같이 일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우산을 펼칩니다. 우산 펼치는 거는 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래서 우산을 이쪽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 부분에서 통과를 해서 이 조명 본체에 있는 여기까지 관통을 시켜줍니다. 관통을 시켜주고 이쪽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조여서 우산이 빠지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시면 장착이 잘 된 거예요.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이런 별도의 나사가 있지가 않아요. 그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꽂으면 자동으로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고정이 됩니다. 자, 고정을 했으면 조명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해서 알맞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시키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엄브렐라였고요. 지금부터는 소프트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보조강에는 이제 소프트박스를 달아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디퓨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저는 소프트박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텐트처럼 생겼어요. 생긴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돌기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기 때문에 렌즈 끼듯이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돌기에 맞춰서. 그래서 장착을 해주시면 이것도 딸깍 소리가 나게끔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보면은 기자재가 파손이 될 경우에는 실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고정이 되지 않고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다. 장착하다가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착은 항상 2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을 잘 맞춰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돌렸는데 딸깍 소리가 안 난다. 아무리 돌려도 딸깍 소리가 안 나면 반대로 돌려서 딸깍 소리가 나게끔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헤드를 숙여서 우리가 촬영해야 되는 방향 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보여야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소프트박스가 지금 삐뚤게 돼 있잖아요. 이상하게. 지금 모양이 이쁘지 않죠? 이거는 그냥 돌리시면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그냥 이쁘게 장착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명 스탠드라는 게 있잖아요. 스탠드의 사용법은 간단해요. 스탠드는
위치는 그냥 밀고 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미시면 되는데 잘못 미시면 이렇게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않게 잘 밀고 다니시면 되고, 이 조명의 높낮이는 이쪽에 있는 나사를 풀러서 올리고 내리시면 돼요. 올렸다가 잠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가서 고정을 시키시면 되고요. 내릴 때 마찬가지로 풀었다가 내리고 나사를 조여서 잠그시면 되고요. 조명을 회전을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조명을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으면 이 나사 하나 푸시고요. 아무거나 고정되어 있는 나사 하나 풀러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반대쪽에 있지만 이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숙이시면 되고요. 조명을 이제 우리가 그 사물이나 인물, 뭐 석고상이나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 이렇게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자, 방금까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조명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시험장에서는 저 조명을 쓰지를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쓰는 조명이 크게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메이커로는 한 2가지 정도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포맥스라는 제품이 있고, 두 번째는 엘린크론이라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포맥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포맥스에서 나오는 D 시리즈예요. 포맥스에서 D 시리즈가 있고 E 시리즈가 있는데, 이건 D 시리즈예요. 뒤에 보시면은 12시 방향부터 볼게요. 동조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명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조명의 한 군데에만 우리가 카메라에서 신호를 주면 발광하는 그 섬광을 감지를 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조명이 동시에 발광이 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용 센서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고요. 2번째, 우산 홀더. 우산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3번째는 동조 오프, 온오프. 요 동조가 온이 되어 있으면 다른 조명이 터지면 같이 터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스튜디오에 여러 명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험장에는 각 조명마다 이 동조기를 다 따로 꽂아 놓습니다. 조명을 한 A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3개 써야 되면 이 동조기 수신부를 1번 조명, 2번 조명, 3번 조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광 조명에, 보조광 조명에, 배경광 조명에 다 따로 장착을 해서 주파수 동조만 되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찍는다고 해서 옆에 B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의 조명에 영향이 주지 않고, B 스튜디오 사람이 찍는다고 해서 내 스튜디오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출력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플래시라고 써 있는 곳에 다이얼이 있어요. 이 다이얼이 보시면 64분의 1부터 해서 1분의 1 풀까지 이렇게 조명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플래시의 광량을 조절하는 다이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전원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전원 스위치. 이게 0으로 되어 있으면 꺼진 거고, 위로 눌러서 1이 되면 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전원 연결구. 이건 이제 우리 전원 꼽는 구멍이고요. 그 옆에 보면 싱크로 코드 연결기가로 되어 있죠. 동조기는 이 싱크로 코드 연결구에다가 꽂아 주셔야 돼요. 꽂혀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는 대부분 꽂혀 있습니다. 직접 하진 않아요. 대부분 꽂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건전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AC 전원을 사용하는 게 있고 건전지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 건전지를 사용하는 모델인 경우에는 이 건전지가 방전이 되면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조명들이 다 발광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동조기는 여기다 꼽는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우리 플래시 메인 다이얼 옆에 보면은 다이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모델링을 조절하는 거예요. 모델링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조명이 하나 켜져 있어요.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비춰주는 거. 반짝반짝하는 섬광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형광등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비춰주는 조명. 이 조명을 모델링 램프라고 합니다. 그 모델링 램프의 광량을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딱히 만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에다 갖다 놓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위에 보면 테스트 버튼이라고 있죠. 이 버튼은 누를 때마다 이 조명이 테스트, 반짝반짝반짝 이 테스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 위에 사운드 온오프라고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조명을 터트릴 때마다 이 조명의 사운드가 온이 되어 있으면 비프음이 삐비비빅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터질 때 삑 하고 터지고, 그 다음에 충전이 다 되면 삑 하고 충전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광량이 세지면 연속으로 터지지 않아요.
우리가 광량이 작을 때는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을 수 있지만 광량이 커지면 그렇게 찍으면 이 발광을 안 합니다. 이 안에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운드 온오프 버튼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가운데 있는 플래시 다이얼, 두 번째는 전원 버튼. 요 두 개는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맥스에서 나오는 다른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E 시리즈인데 뒤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써 있어요. D1000, 뭐 D500 아니면 E1000, E800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숫자는 이 조명의 풀 파워를 와트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200이면 200와트, 400이면 400와트 식으로 해서 1000이면 1000와트를 이제 파워를 낼 수 있는 이제 기계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앞에 있는 게 E 시리즈이냐 D 시리즈냐에 따라서 이 사용법이 좀 다른데 이제 E 시리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시리즈는 여기 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림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다 여기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일 가장 큰 거, 여기 보시면 이 다이얼 옆에 전자식 이제 팔처럼 되어 있는 이런 LED가 있습니다. 1부터 0까지 표현해주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 표시할 수 있는 LED인데 이 LED에 1.0부터 시작을 해서 9.0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0이면 9분의 1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9가 풀이기 때문에 1은 9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2, 4, 2, 3, 4, 5, 6, 7, 8, 9.0이 표시되는데 우리는 그 큰 숫자만 보시면 돼요. 옆에 있는 점은 항상 0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1, 1.2 안 쓰고 1.0만 씁니다. 9.1, 9.2 안 쓰고 9.0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하는 조명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은 시계 방향을 돌려서 풀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여기서 큰 눈금 하나당 옆에 있는 디지털 숫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돌려보시면은 1.1, 1.1, 1.3, 1.4, 1.5, 1.6, 1.7, 8, 9 하고 2.0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이 파워를 돌릴 때마다 이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원 버튼은 지금 계속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조명을 세팅을 할 때 조명을 꺼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조명의 전원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링크롬이라는 조명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의 조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대표적인 것만 지금 찝어드리는 거고, 다른 것들은 개별적으로 본인 시험장에 어떤 조명인지 파악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댓글로 문의를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해상도가 좀 좋지는 않은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버튼이 스위치입니다. 요거를 이제 딸깍딸깍 하면은 켜지고 꺼지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주황색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모델링 라이트를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깜깜하면은 이 라이트를 켜시면은 환하게 밝혀질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초록색은 테스트 버튼입니다. 이 테스트 버튼인데 요거는 이제 쓰실 일 별로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란색하고 이제 초록색이 있는데, 노란색은 모델링 라이트의 광량을 담당하는 슬라이더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리시면 모델링 라이트가 밝아집니다. 밑으로 내리면 모델링 라이트가 어두워질 거고요. 초록색은 이 조명의 플래시의 광량을 조절하는 이제 슬라이더예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렸을 때는 최소 광량이고 맨 위로 올렸을 때는 풀발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명에 대한 간략한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 또는 이제 그 인근 대도시에 찾아보시면 스튜디오를 렌탈해주는 스튜디오가 있을 겁니다. 렌탈 스튜디오에 가서 거기 있는 조명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